안녕하세요.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아마 이 목소리는 더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으로 목소리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립창극단에서 또 창극 배우로 또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께서 결혼을 하신 남자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에리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 왜요? 그랬더니 그냥 만인의 연인으로 살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선배님들은 남자분이셨는데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저랑 반대겠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정말 실컷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로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살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러고 있다 조금 있다 보니까는 우리 애가 말이야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자식 자랑을 또 이만큼을 늘어놓으세요. 그걸 보고 알았죠. 그거는 어쩌면 욕심일 수 있겠구나.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은데 아무래도 역할이 많아지다 보면 조금 더 바빠지겠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역시도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립극장에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하고 또 뭐 작품을 이제 꾸려나가기도 하고 공연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 1시 뭐 이럴 때 집에도 들어오고 내가 내 한 몸 챙기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챙길 수 있을까?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챙길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들을 나눠줄 나의 든든한 편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제가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술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보다 더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아마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일을 늘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무대에 서서 조금 힘들어 하고 집에 들어와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이라는 딸을 낳고 아무래도 아이에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챙겨줘야 될 것들도 많고 어느 때는 공연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이가 잠들다 보면 이틀 동안 아이 얼굴을 못 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보지만 아이가 깨어있는 엄마를 못 보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 제가 같이 깨어서 만나 있을 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저보다 어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예술인으로서 그 부분이 전혀 손해보는 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내가 좀 더 쉴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고 시간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몸이 더 고되기는 해요. 열심히 애를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으차 이렇게 팔이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아이가 주는 세상 아이가 안겨주는 기쁨이 정말 크고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느끼는 감성들이 제가 하는 소리로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판소리 심청가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심청이 엄마가 곽씨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곽씨 부인이 심청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 산후 그런 별증이라 그래서 산후의 그 병을 얻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돼요. 근데 그 대목을 불러서 제가
전주대사습이라는 대회에서 장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슬픈 줄 모르고 그저 그 소리 속에만 빠져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제가 그 대목을 공연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대전 망종 많이 먹어라. 대전 마지막으로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이제 곽씨 부인이 죽는 장면인데 눈물이 나서 그 대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 곽씨 부인의 감정.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소리는 평생 공부니다. 너가 지금 춘향가, 심청가 이 소리 사설들, 선율들을 장단들을 다 꿰고 너가 술술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너가 20대 때 느끼는 감정으로 부르는 소리와 너가 충분히 살아보고 50이 되어서 부르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울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그랬겠다, 감정이입을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희노애락을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제가 제 안에 하나씩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것들을 소리로, 노래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예술인으로서 박예리는 결혼도 참 잘했고 아기도 참 잘 낳았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정말 평생 공부, 평생 숙제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한 마음과 어떤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엄마니까요. 앞으로도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보다 무대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항상 저에게 으쌰 힘내야 돼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으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더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 정말 많은데요. 뭐 꼭 한 곡이라고 하시면 뭐 제 노래, 제 노래 중에 쑥대머리라는 곡이 있어요. 네, 제게 전화를 주신 분들은 누구라도 들으실 수 있는 곡인데 쑥대머리는 사실 판소리 춘향가 중에 백미로 꼽히는 주요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춘향이가 수청을 안 들어서 옥에 갇히죠. 근데 매를 30대 이상을 맞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흐트러진, 근데 쑥대처럼 흐트러진 머리다. 그래서 쑥대머리라고 하거든요. 쑥대처럼 흐트러진 머리로 차가운 옥방에 귀신과도 같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도 생각나는 것은 그리운 님뿐이더라. 근데 이 판소리 쑥대머리는 일제강점기 때 임방울 명창이 이 쑥대머리를 음반을 취입을 했는데 그 아픈 우리네 가슴을 어루만져준 곡으로 그 시절에 100만 장이 팔렸던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설움과 아마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조금은 현대적인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소리도 나고 피아노 소리도 나고 하지만 그 안에 아주 곡진한 해금 선율, 가야금 선율도 돋보이고요. 노랫말은 판소리에 나오는 가사와 거의 동일한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예리의 쑥대머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좋다. 그렇게 되셨다면 다음에는 판소리 쑥대머리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판소리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대목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노래 대중가요에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판소리에도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사랑가가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판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감성, 끈기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악기가 된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면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악기는 부러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의 몸인지라 특히 목소리는 날씨에도 민감하고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가꿔야 되고 잘 아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소리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도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저 어떤 노랫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노랫말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표현하는 감성?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노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선생님 제가 음치예요 라고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음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시간을 많이 두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할수록 좋아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뿐이지 음치라서 노래를 할 수 없다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노래도 표현이거든요. 누군가가 노래는 말을 보다 더 진솔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노래가 아닌가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자체도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되지만 정말 정말 사랑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더 잘 표현하고 싶을 때 노래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떤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라는 욕심보다는 감성이 보다 더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사람도 나만큼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진정성을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때는 노래가 잘 되고 또 금세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목소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고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내가 하지 않았던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그만큼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한다. 어머 얘 신동이네. 정말 잘하네. 그렇게 신동이 돼서 나중에까지 그게 쭉 이어지면은 정말 더없이 좋은데 옛말에 소년 명창이 어른 명창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꼭 어른 명창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잘한다. 진짜 잘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잘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마음은 나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하지만 난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데 뭐 하면 이만큼 점점 사람의 예술가에게 한계라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아 라고 내가 스스로 한계를 두게 되고 더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내 스스로가 막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 그래도 보다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어떤 자각을 하는 그런 힘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늘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어떤 뭐 슬럼프가 오기도 쉽고 뭐 권태기가 오기도 쉽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고 크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는 해요.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시간적으로 아니면 좀 더 그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보나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긴 하죠. 저희 딸 아이가 5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소리에 관심이 많아요. 노래를 좋아하고요.
노래도 좋아하고 소리도 좋아하는데 제가 연습을 하다가 한번 따라해 볼래? 갈까부다 했더니 제가 가장 판소리를 처음 배웠을 때 불렀던 소리가 바로 이 갈까부다인데 저희 딸아이도 이거를 잘 따라하더라고요. 갈까부다 이런 꺾는 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 강강술래를 또 들려줘 봤어요.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뭐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재밌어하고 잘 따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가르쳐 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놀이처럼 아이들한테는 관심 가는 만큼 놀 수 있는 만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들려주고 따라해보게 하고 그 아이가 흥얼거려 보게 하고 아이들은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는 초등학생이 되고서부터 뭐 초등학교 3학년 이때쯤이 어떤 무언가를 제대로 학습해 나가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나 이거 잘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되는 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놀다가 많이 접하다가 많은 그런 그 문화들을 접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보다는 많이 듣게 하는 것, 많이 보게 하는 것, 그러다가 내가 이거 정말 좋아라는 마음이 들게끔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나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배우는 게 능률적으로도 참 좋아요. 해라 해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을 때 그게 훨씬 더 그 학습 능력이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멋 모르고 해서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가수의 레슨을 판소리 레슨을 해줬어요. 노래를 아주 발라드 노래도 아주 잘하고 이런 가수인데 예전엔 뮤지컬 배우도 판소리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판소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어려워하고 못하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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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거를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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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러다가 이 안에 어떤 강약이 생기고 호흡이 그 안에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점점점 소리가 이제 기름을 칠한 것처럼 부드럽게 변해가는 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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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래에 내가 잘해왔던 거에 대입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멋 모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깨끗한 도화지에 새로운 밑그림부터 그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더 어렵고 그게 잘 안 놓아진대요. 그러고 보면 내가 판소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게 뭐 목소리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 어떤 음감이 있고 이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일찍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해요. 하지만 판소리는 아무래도 음색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배워나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소리의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아주 좋게 들리려면 한 3년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자기 소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좋게 들리려면 한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시간들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늦게 시작했는데 소리를 정말
너 정말 잘 따라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시간을 이만큼 단축시킬 수도 있을 테고 늦게 배웠어도 내가 투자를 하는 시간만큼 그 효과는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뭐 요즘 어떤 입시를 두고 보자면 내가 뭐 1년 배워서 내가 이걸 전공을 하는 어떤 그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겠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정박자 장단과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옥중이 되고 들면 이런 그 식임새라고 하거든요. 내가 옥에 갇혀서 정말 그 죽은 넋이 되거든 이런 이야기인데 옥중곤이 되거든면 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만 해도. 그런데 옥중곤이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감성을 이 안에 담기에는 1년은 조금 2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하게 그 음정의 노래 선율을 그려서 나가다가 여기에 조금 부드럽게 나가다가 여기에 감성을 실어서 이게 노래가 아니고 그저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게 가장 나중에 그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늘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보면 30년이 돼서도 소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면 네. 판소리 근데 늦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왕 하는 거 조금 일찍 하면 좋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나 지금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늦었어 이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흘러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자는 위대하다. 왜 위대할까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나의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여자임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딸로서도 또 나의 본질인 여자로서도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다 생각되는 일들 많죠. 하지만 이것쯤이야 나 다 이겨낼 수 있어. 난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정말 불끈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힘을 내세요.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화이팅!